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상담 오늘도 학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업이 좀 더 진보하면서 재미도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 체질에 잘 맞는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음량이라든지 화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교재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목회 상담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접근하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더 역량 있는 상담자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5장의 심리학적 접근 방법 가운데 세 번째 행동주의 접근, behavioral approa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역동, 두 번째 실존주의 인본주의를 받고 세 번째 이제 행동주의 접근입니다. 정신역동 접근이 과거 중심이고 인간이 무의식을 탐색함으로써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인본주의, 실존주의는 인간 중심, 현재 중심, 인간의 책임과 잠재력, 인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행동주의 접근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행동주의는 눈에 보이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 인간의 환경의 조건 안에서 움직이며 행동하며 또 살아가는데, 환경을 조절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새롭게 수정하고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어떤 법칙이 있다. 인간 행동은 나름대로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 법칙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발달이 되어진다.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서 따뜻한 가정 환경 또는 부정적이고 차가운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은, 행동은 다양하게 변화가 되겠죠. 똑같은 아이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또 개인에 따라서 어떤 차이도 있고 환경에 의한 영향도 대단히 크게 받는 것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서적 교재 214쪽 있는 A 여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에 독신녀로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환경이 아버지에게 많이 혼인하고 또 맞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이 40대 중반의 여성도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아주 폐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학습이라는,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고 행동이 습관화된 그런 차원에서 행동주의는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는 행동의 문제,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하나의 법칙,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조절을 통해서 환경의 조절, 어떤 새로운 습관, 행동, 법칙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면 삶이 다시 다 바꾸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주요 개념에서 보면은 행동주의 접근은 고전적 조절 방법과 계획적인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고전적 조절 방법이라는 것은 행동주의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동주의 이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심리학자 파블로프의 연구에서 유래되어서 그것을 고전적인 조절 방법이다. 이것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죠. 파블로프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먹이를 주지 않아도 개의 입에서 침이 생겼다는 것이죠. 반복적인 습관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습관적인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자극과 조건적인 자극을 동시에 주어서 원하는 행동을 습득시켰다. 우리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어떤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개가 먹이를 보면은 침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소리를 들려주는 그 종소리 그것을 따로 떼놓고 보면 종소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조건을 다는 것은 먹이와 함께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어떤 조건을 달아주니까 그것이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조건과 반응을 파블로프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고전적 조절 방법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스키너라든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계획적 조절 방법을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학습 이론에 기초한 환경 조절 방법으로 원하는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 이것도 이제 행동을 수정하고 행동을 바꾸고 행동에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좋은 행동이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우리가 동물원이라든지 어떤 놀이터에 가서 돌고래 쇼를 한다든지 원숭이가 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행동주의의 기초에서 그런 훈련과 조련을 하는 것이죠. 개를 훈련한다, 돌고래를 훈련한다. 좋은 행동을 하면 꼭 먹이를 주면서 보상을 합니다. 좋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상을 하는 것, 계획적 조절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행동에 대한 조절, 환경에 대한 조절, 조건과 반사를 통해서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 행동을 수정하고 바꾸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극과 반응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극과 반응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기본적인 과정은 자극에 응답하여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어떤 자극을 가하면 누구나 반응을 하는 것이죠. 벽에 공을 던지면 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극을 가하면 반드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원리입니다. 행동 수정의 법칙이나 원리 등이 어떠한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얻어냅니다. 통제된 실험, 그러니까 실험자가 자기가 기획하는 어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어떤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흰칠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비둘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원숭이를 이용하면서 과학적인 어떤 법칙을 찾고 행동의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런 기본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의 목표는 일반 목적은 학습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을 만들어낸다. 환경을 조성해주면 행동이 새롭게 조성되고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행동을 상담 목표로 삼는다. 행동주의는 아주 대단한 행동이라든지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특수한 행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행동을 상담의 목표로 삼습니다. 명백하고 특수한 행동, 관찰할 수가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행동, 현실적인 행동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적게 먹는다 또는 끊는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줄인다 또는 끊는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수를 줄인다, 끊는다. 이런 구체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 측정할 수가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한 변화, 수정, 이것의 목표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의 기술로는 조직적 과민성 완화요법, 조직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는 거죠. 울프가 개발한 방법으로 서로 생각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일으키게 하여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뇌파요법과 홍수요법도 있다. 조직적 가민성 완화요법. 한쪽에서는 아주 좋은 기분이 나게 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기분, 아주 분노라든지 정오, 미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감정은 제거하고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뇌파요법, 홍수요법도 어떤 감정 같은 것을 좋은 감정을 아주 홍수처럼 과하게 이렇게 쏟아붓게 만들어서 약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도록 그렇게 하는 요법이라고 볼 수 있고 적극성 훈련 이 적극성 훈련도 우리 잘 변화가 되지 않고 행동의 수정이 되지 않을 때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 행동, 동일 어떤 훈련을 적극적으로 한 행동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아마 그 행동이 자리를 잡고 습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요법, 어떤 그 싫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못 끊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술을 먹으면 그 술에다가 어떤 그 구토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약을 넣어서 술만 먹으면 구토를 한다. 술만 먹으면 구토를 한다. 그렇게 하면 술에 대한 혐오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자극을 아주 심하게 투여하면 아마 그런 혐오가 생겨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술로 또 계획적 조절 방법 안에서 적극적인 재강화 시키는 방법, 감흥 형성, 단속적 재강화 잘 할 때 또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끊었다가 일정한 기간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톱을 걸었다가 또 나중에 또 재강화를 시킨다. 변화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스톱을 시켜서 중지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더 강화가 심할 수도 있고 소멸,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것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행동, 조성, 이런 이제 요법들도 있습니다. 모델링은 이제 어떤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아이가 남자아이가 따라하고 엄마를 보고 여자아이가 화장을 따라하고 하는 것처럼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좋은 어떤 행동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이끌 수 있는 거죠. 토큰 제도. 토큰 제도는 어떤 토큰을 주면서 토큰이 일정한 숫자가 모이면 쌓이면 토큰 10점, 20점, 100점이 쌓이면 큰 선물을 준다든지 크게 칭찬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수정, 변화, 조정 이런 것을 목적으로 토큰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제 행동주의 요법은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역설과 양극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참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복잡하고 예민하고 또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잘 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지금 정신역동의 방법, 실존주의, 인본주의 방법, 행동주의 방법 이 세 가지를 관점에 따라 소개해보았습니다. 과거 중심, 현재 중심 이것은 어떤 행동 중심의
그런 접근 방법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학적인 관점을 보면서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되는가. 인간 본성의 어떤 역설적인 면도 있고 양극화된 면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하면서 또한 동시에 결정되어 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자유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자유의 구속이 되고 뭐 알코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이처럼 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인간은 몸인 동시에 영혼이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는데 마음, 정신, 또 한면에서 영혼도 가지고 있다. 우리 몸과 영혼, 마음이 따로 놀 때도 있다. 물론 통합되어 있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정신을,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다. 인간은 종속적이면서도 독립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정속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독립적이고 또 간섭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또 은근히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고 또 만나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정속적이면서도 대단히 독립적인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은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다. 남성과 여성은 한 인간이지만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어떤 관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면서도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또한 성자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참 죄스럽고 욕심이 많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잘못도 많이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성자처럼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한 면에서는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한 면에서는 주어야만 완성이 된다.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통합적 전인성, 인간의 이런 양극화된 그런 측면이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한면에서는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희망을 전하는 존재.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아픔과 또 부족함을 가지고 또 상처를 가지고 무의식 세계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또 다른 면에서는 수많은 희망과 또 비전과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 꿈을 만들고 또 절망 속에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빅터 프랭클처럼 의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인간은 보수적이면서도 또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인간이 다 보수적이고 다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자기 내면 속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감각적이면서도 직관적이고 인간은 외향적이면서도 내성적이고 인간은 또 감정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의식의 결단을 중시하지만 무의식의 충동에 때문에 산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진단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과 함께 이해하면서 살면서도 또 때로는 무의식의 충동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고 무의식에 따라서 욕구를 따라가고 또 어떤 죄에 빠지기도 하고 무의식의 욕구를 따라서 또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자기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무의식의 충동에 따라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행동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은 질병과 건강의 연속체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처럼, 또 다른 한면에서는 건강을 추구하고 또 건강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한면에서는 질병의 어떤 모습도 있고, 이 양자가 인간에게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생존 목표와 사회적인 생산적인 목표를 동시에 갖는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지만 또 가족 안에서 살지만 사회 속에서 살고 국가 안에서 살고 또 글로벌한 세계 안에서 한 존재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양자적인, 양극적인, 역설적인 그런 측면을 함께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고 속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다양성, 인간의 독특성, 인간의 어떤 통합성, 인간의 전인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접근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문제 해결에 큰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인간은 단순하면서도 무섭도록 복합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단순하면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른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작은 것에 상처를 받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지혜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서 놀라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